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생생그린 리포트는 여러분께 우리 농식품 산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즐거운 현장, 또 삶의 현장으로서의 농어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생생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네요. 자, 그럼 생생그린 리포트 첫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장미 농장. 이곳에 일반 장미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장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야광 장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장미들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 생화가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식용 색소를 가지고 여기 있는 장미의 물관에다가 이것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사기를 사용해 색소를 넣으면 꽃잎 줄기를 따라 서서히 색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면 무지개 장미가 탄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신기한 장미가 더 있습니다. 이 장미는 에코펄 장미라 불립니다. 햇빛에 반짝거리는 것과 온도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게 그 특징인데요.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로 따뜻하게 해주자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마법의 꽃 같죠? 이런 장미들은 최근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수출할 꽃이 모자랄 정도라 합니다. 특히 밸런타인데이나 졸업 시즌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사장님. 이런 특별한 장미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14년 전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미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농가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어차피 장미계에 발을 들였으면은 그래도 한 획은 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장미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리포터분 이쁘시잖아요. 그 이쁜 분의 얼굴이 비친다던가 거울에 하는 어떤 거울 장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머,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장미에는 우리 농업인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 꽃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에코펄 장미는 초콜릿 향이나 또 아로마 향 등 각각 다른 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특별한 장미를 선물하거나 받는다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수산업의 발전도 확인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남 통영에 나와 있는 귀염둥이 호야입니다. 제가 이 먼 곳까지 왜 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슈퍼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이곳은 거제시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입니다. 수조가 가득한 이곳에서는 놀라운 무언가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슈퍼넙치! 하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슈퍼넙치보다는 육종넙치, 우량넙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넙치는 우리에게 회나 매운탕으로 알려져 있는 광어의 다른 이름입니다. 육종연구센터는 넙치를 키우기 최적인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생산량 등의 조건을 감안해 육종넙치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육종넙치는 일반 넙치보다 30% 정도 성장이 빠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일반 넙치와 육종넙치의 차이점은 우선 육종넙치가 훨씬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큽니다. 클 뿐 아니라 당연히 무게도 많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체형도 마찬가지로 일반 넙치보다는 육종넙치가 훨씬 잘 빠졌죠. 자연산에 가깝게 잘 빠졌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일반 넙치보다는 육종넙치가 질병에 아주 강하죠. 박사님, 그럼 이 넙치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맛있게 안 생겼습니까? 예,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군침이 도는데요. 저도 군침이 같이 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지금. 네.
육종 넙치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이곳에서 연구됩니다. 육종 넙치에는 각각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전자칩을 통해 넙치의 분화 출생, 그리고 질병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넙치에게 질병이 발생해도 그 수산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질병 확산 방지는 물론 판매나 사후 조치 문제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된 육종 넙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민들한테 분양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자는 값싸게 고급 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를 하는 국민들은 보다 값싼 가격에 고품질의 넙치회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고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종연구센터에서는 넙치뿐 아니라 전복도 연구 중인데 사람 눈동자와 비슷한 이것이 바로 전자칩입니다. 또 앞으로는 돌돔과 능성어, 참굴 등의 개량화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육종 넙치는 조만간 소비자들에게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올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광장미나 육종 넙치가 수출이 되면 한국이라는 원산지 표시로 세계 시장에 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아십니까?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우리 날라의 주부한테 원산지 표시제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첫 부분에 보면 금은동 시절로 나뉘죠. 저도 예전엔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던 금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니 거기엔 어떤 의심이나 꺼림칙함도 없이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순수한 즐거움으로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주부가 되어 밥상을 차리다 보니 한 끼의 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과 정성이 미치는지 알게 됐습니다. 밥 잘 먹는 신랑의 얼굴도 이때는 사랑스럽게 봐주었지만 아휴, 지금은 작작 좀 먹어! 지금 애 얻고 이유식 만드는 거 안 보이냐? 어째 해가 갈수록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커져만 가는지 그야말로 까칠한 동해시대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신토부리도 있지만 일단 내 입에 들어오는 식품과 농산품이 어디서 어떻게 나는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는 판매자의 임의로 표기한 원산지 표시제를 믿고 확인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육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생산 수입자는 바른 양심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지 않고 관계 당국은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 위반 업소의 철저한 단속과 원산지 표시제를 확립시키고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원산지 표시제를 확인하고 현명한 소비를 한다면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 개방에 맞선 우리 농수축산물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우리 농식품 소식을 만나보는 그린 36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인 우리나라 대표 간식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떡볶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쉿. 저기요, 지금 떡볶이 드시지도 않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떡볶이 연구소라서 제가 지금 떡볶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 연구소? 네, 이곳은 바로 지난 3월 11일 문을 연 국내 최초 떡볶이 연구소입니다. 예, 떡볶이 연구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참 재밌어 하십니다. 근데 떡볶이 연구소가 설립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그 정부의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한식 중에서 떡볶이가 가장 세계화하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떡볶이가 우리의 한식 세계화 주역으로 선정이 됐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라든지 일본의 스시처럼 세계 어떤 명품 요리와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명품 요리로 떡볶이를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떡볶이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떡볶이 연구소에는 떡 전문가와 소스 전문가, 요리 전문가 외에 6명의 연구원들이 완전히 개념이 다른 새로운 떡볶이 창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스파게티, 피자 등 세계인이 좋아하는 음식과 우리의 떡볶이를 결합하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양념들을 배합하고 저장,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정말 진지하죠? 저는 소장님과 연구소 곳곳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다 뭐예요? 이거 상당히 귀엽죠? 정말 먹는 것도 정말 즐거워질 것 같아요. 예, 그 맛과 모양과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음식, 떡볶이도 이제 재미로 그냥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재미난 문화를 형성시켜야 세계화될 수 있다고 봐요. 이곳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떡이 가득했는데요. 시금치, 파프리카 등으로 색을 낸 컬러떡, 돼지 모양, 숫자 모양, 파스타 모양 떡 등 아이들은 물론 세계인들도 정말 좋아하겠죠. 특히 이런 떡들은 우리 쌀 소비 촉진은 물론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제 앞에 떡볶이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떡볶이의 맛을 한번 빠져볼까요? 먼저 된장 크림 소스 떡볶이. 이번에는 상큼한 떡볶이 샐러드예요. 짜잔! 드디어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죠?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최고! 떡볶이 연구소는 지난 3월 28일과 29일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떡볶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고추장으로 양념한 정통 떡볶이는 물론 세계를 겨냥한 특별한 떡볶이들이 특히 관심을 모았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떡볶이들이 대단한 요리로 변신하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요. 애기들이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떡볶이랑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떡이 이렇게 떡볶이 종류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가게 돼서 너무 많은 거 보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애기들한테 많은 거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매운 그리고 단 음식이에요. 떡볶이 사랑해요. 된장 크림 소스 떡볶이라니 정말 특이하네요. 요리법도 간단하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는 것도 괜찮겠죠? 떡볶이 연구소는 앞으로 명품 식당이나 유명 호텔 등 전 세계적으로 5만 개의 프랜차이즈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면 송골송골 땀이 맺히죠?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는데요. 한여름 같은 봄 날씨, 이게 모두 환경 문제로 인한 지구의 이상 기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생그린 리포트에서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환경 이야기를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생생환경 칼럼 그 첫 시간으로 환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다양한 농어촌 소식 전합니다. 크고 작은 환경재앙이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환경위기는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전지구적 재앙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양상의 환경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산림과 토양의 황폐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먹는 물과 바닷물의 오염 또한
전지구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기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 사용에 있어서도 덕이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바로 이 믿음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파괴의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환경 파괴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두고 우리 후손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으킨 환경 문제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와 원상복구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를 넘어선 환경오염은 스스로 치유하기 힘든 탄력을 잃어버린 자연만, 피폐한 자연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업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사업이란 말은 사실 공자가 주역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늘의 뜻을 떠받치는 우임금님이 치수 사업을 벌였던 것과 같이 만백성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기술 사용들, 어떻게 이것이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피폐하게 하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속에서 거듭날 것입니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바로 앞마당에 있는 작은 나무에서부터, 그리고 설악산을 뛰노는 산양에서부터, 동해를 헤엄치는 귀신고래부터 더불어 살 수 있는 삶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연과 온 생명을 배려해야만이 또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배려하는 삶, 이제는 우리가 꿈꿔야 되고 이것은 바로 이 지금 현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9일 과천 경마공원에서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이 열렸습니다. 이날 바로마켓에서는 한우와 돼지고기 등 우수 축산물을 2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했으며 즉석 시식 행사도 열려서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마공원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은 앞으로 12월 김장 행사 때까지 농수산물은 매주 목요일마다, 축산물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 2001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가 시작된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전체 시장의 10%를 넘어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 설치, 또 소비 촉진 홍보 등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15일까지 수도권 인근 지역의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조심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관악산, 북한산 등 수도권 인근 지역에 집중해 추진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재밌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께 생생한 농어촌 현장, 맛있는 농식품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